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우리 땅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복 8단을 마테오복음 5장 5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하면 예전부터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힘이 있는 장군이거나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하는 땅,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느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그 도전적인 문제들이 먼저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테오복음 5장 9절에도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평화롭게 산다거나 착하고 온유하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뜻도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땅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땅이란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실은 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고 말할 때 우선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땅.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먹거리를 심고 기르고 가꾸고 저장하는 근본 바탕, 삶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땅은 육식 위주로 사는 서양 문명, 또 벼농사 중심의 동양, 특히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농경 문화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하다 보면 사용하는 도구들도 다르고 언어, 말도 다릅니다. 육식 위주 서양에서는 기본으로 식사 도구가 포크와 나이프죠. 근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특히 우리나라 그 벼라는 것이 쌀이죠. 쌀로 지은 밥,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 이렇게 도구의 차이부터 그것을 다루는 방법, 대하는 방식,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갈 동안에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음식, 그 땅과 관련된 것은 음식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내 나라, 우리 땅,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이고 바탕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파견하신 땅,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한계를 짓고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 속에 사는 구체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곳은 하느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느 경계선이 있고 어떤 나라고 이런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 구하러 왔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느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서 만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을 아는 정도, 아니면 그 사람과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가족의 이름 정도, 어떻게 사는 정도, 또는 조금 더 친구다라는 개념에서 내가 친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반 동급생들을 안다라는 것은 알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 식구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안다는 것, 그리고 이 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깊이가 다른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안다. 하느님의 알미라는 것은 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의 언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등치시켜도 하느님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그 쪽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알아서 더욱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점점 더 알아나간다는 것은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식물, 동물, 축산물 또는 이웃들 이런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 이 국제적인 표준에 보면 그 농산물 또는 생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명을 이제 고유 상표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제품들을 제품의 우수성, 고유성을 보존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꼬냑,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표시제, 그 지역명을 고유 상표로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예를 들면
보성 녹차. 물론 녹차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납니다. 그 우수성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보성 녹차가 이런 뭐 선점을 했던 거죠. 보성 녹차, 횡성 한우, 양양 송이, 벌교 꼬막.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 꼬냑, 비엔나 소시지처럼 보성 녹차, 한국의 유명한 이렇게 벌교 꼬막 이런 것들을 같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먹거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무심히 듣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먹거리 중에 그 우리나라 3대 대표 음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렇게 떠올리는 대표 음식이죠. 근데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념들 또 다른 음식들 대한민국의 이제 10대 특산물이라고 하면 고추, 마늘, 쌀, 감, 사과, 배, 인삼, 한우, 송이버섯, 김이라고 합니다. 과일 중에 이제 3가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거 감, 사과, 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식인 쌀이죠. 쌀이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근본이 되는 이런 모든 음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음식들이나 지역마다 특산물들이 있는 것인데 그 특산물 개념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산물, 그 산에서 나는 임산물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명이가 있어요. 명이는 울릉도 사람들이 산마늘을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명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름이에요. 그 먹을 것이 없었던 울릉도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게 되었을 때 그 눈 사이에서 파릇파릇 솟아나던 그 산마늘 그것이 명을 이어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더덕이라는 그 해산물 중에 물을 의미하는 고대 가락국 말인 미에다가 더덕, 그러니까 미더덕은 바로 바다에서 나는 더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 산물들 중에는 그 이름 자체에서 많은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아무 뜻 없이 또는 그 뜻을 모른 채 그 음식이나 그 생산품들을 대하게 되면 그의 귀중함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지키는 개인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먹을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마트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물론 이런 표시제도 있긴 있지만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건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건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것을 주로 먹어야 되는지 그 개인이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 것을 선택을 안 하고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구화된 식생활들을 물론 이것들을 현대에서 편리하고 또 중요하고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온전한 내 선택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또 경제적인 문제 또는 편리함 또 시간 부족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암과 선택, 특히 주식에 대한 쌀의 선택이 쌀이 거의 요즘에 잘 안 먹는다고 하죠. 빵을 더
많이 먹는지 빵하고 비슷하게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쌀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데 쌀밥 한 공기 기준에 비용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300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아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현재 가장 비싸다라고 말하는 쌀을 밥으로 해놨을 때 3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00원으로 빵 하나는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원짜리 빵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주식인 밥에 대해서 너무 저도 무지했고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밥은 쌀, 보리 등의 곡물을 솥에 앉힌 뒤에 물을 부어 나달이 풀어지지 않게 익힌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의 정의입니다. 근데 실은 밥에 대해서 옛날 그 고서에들 보면은 밥을 짓는 방법 또는 밥을 어떤 상황으로 불 조절, 그 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적힌 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밥이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밥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약밥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약밥은 지금은 그 떡집에서 하는 거라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약밥은 찹쌀, 대추, 밤, 꿀, 잣 등을 섞어서 만든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 곡물을 익히는 그런 조리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밥이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메시아로 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밥의 소중함이 그렇게 기억이 됐는지 사실 우리도 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빵이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고 좋은 먹거리이지만 우리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우리 주식이 뭐지? 이렇게 하면 밥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밥을 부식보다 훨씬 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제 우리 식생활의 풍속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언어에도 남아있고 인사에도 밥을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밥은 이제 한자어로 쓰면 반인데 그 어른들에게는 이것을 진지라고 했고요. 왕이나 왕비 또 왕실 어른들에게는 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는 매 또는 젠매라고 하고 이 밥을 먹는 표현도 수라는 진어하신다. 진지는 잡수신다. 밥은 먹는다.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 따른 여러 그 문화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에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실용주의로만은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유산들이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먹는 대상에 따른 표현이 다양한 것 그리고 가장 그 일상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에서부터 삶을 가르치시던 우리 조상들의 의식 구조를 볼 수 있는 면이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문화,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직 잊지 않았지만 일상에서나
그 중요할 때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자꾸 잊혀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는 그 뭐 학자나 또 이런 분야에 전문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그 밥에 대한 근원, 예의 등은 그 우리의 사람됨, 살아가는 삶의 예의 그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날 음식에 대해서도 그 음력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인 설날이죠. 그 양력으로는 물론 1월 1일 양력설을 세기도 하지만 설날은 우리 민족이라면은 설이다라고 하면은 음력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날은 1월 1일이고 음력 1월 1일이고 설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농경 문화에서 온 건데 이제 8월 대보름이 한가위죠. 한가위는 음력으로 아무 의심 없이 잘 지냅니다. 근데 설날은 우리가 그 양력설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설날의 음식 중에 이제 떡국이 가장 기본인데 이제 만두를 넣어서 먹는 지역도 있고 팥을 그 설날에는 이렇게 붉은 팥을 사용하지 않아서 거피를 한 팥을 사용해서 흰 시루떡을 만들고 떡국, 시루떡, 인절미, 전, 빈대떡, 강정, 식혜, 수정과 이런 음식들을 세 찬으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주는 청주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의 음식 중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은 이 음식들은 식구들만 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그리고 집집마다 세 집 이상은 이 떡국을 인사를 다니면서 이 설명절에서 보름까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먹었다고 합니다. 본래 100가정을 100집을 다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집이라는 의미고 100집을 다 갈 수 없어서 세 집 이상은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그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나눔의 문화 또 건강 집집마다 고유의 장맛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며 살았던 그런 전통 문화지요. 그리고 이제 대보름에는 그 설명절의 마지막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 이것이 대표적인 명절식입니다. 근데 이제 오곡밥에는 찹쌀, 차수수, 차조, 팥, 콩 등 이제 각종 곡물과 오곡이라고 해서 5가지가 아니라 각종 곡물과 대추와 밤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동안에 영양분이 부족한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어른들이 이런 잔치를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 식구들도 먹이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죠. 이렇게 음식들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런 식량, 밥, 우리 먹거리, 땅 이렇게 할 때 이 중에서도 가장 또 근본이 되는 걸 다시 찾아보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됐다고 그러죠. 물론 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전해질 뭐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70%를 구성하는 물, 이 물도 이 새 밑에 정월에 맑은 물로 우리가 우리 몸도 깨끗이 하고 장도 담그고 이런 음식들도 해서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사용하는 이 물은 우리가 이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현대에는 우리가 보통으로 공동주택들 아파트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귀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 사용을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물이라면 꼭 필요한 만큼을 또 필요한 양만을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거라는 개념을 가질 때 훨씬 더 그 낭비도 줄이게 되고 또 오염도 덜 시키게 되고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물이 또 돌아서 그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우리가 쉽게 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오염을 시키거나 더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 농경 문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교류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음식도 먹고 다른 재료도 하지만 농경 문화인들이 주로 먹었던 것이 아까 새 밑에 음식들을 봐도 느끼셨겠지만 곡류와 채소들입니다. 주된 음식들이. 그러니까 육류는 그렇게 많이 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떡국에도 고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지 그 음식이 주가 된 경우는 현대에 와서지요. 더구나 그 서양 문화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요즘은 잘 모르긴 해도 젊은 사람들 중에는 서양 사람보다 고기를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인이었던 우리 민족 이 사람들이 장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그것은 채식을 소화시키고 그 주로 곡류를 먹었던 그 우리 민족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일 텐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육류가 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고 또 우리에게 잘 그렇게 예전부터 썩 맞았던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줄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낭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낭비를 안 하거나 또는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어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더 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음식 쓰레기를 만드는 유통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식품이 이제 상품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생긴 음식을 잘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큰 거는 잘라내고 못생기거나 작거나 한 것들은 유통구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낭비를 하게 돼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수많은 음식물이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보기도 전에 쓰레기로 바로 전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것 말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된 것,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물론 마트나 이런 그 큰 곳도 이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많이 낭비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많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그 못생긴 것도 구매하고 또 이런 것들을 찾고 하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온 것 중에도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전에 그 우리 수녀님들한테 어떤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곳에 기증을 하고 싶은데 유통기한이 지났 오늘까지다라고 해서 먹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녀님 이건 오늘까지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먹을 수 있는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에 받지 않기 때문에 수녀님들께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이런 것들 사실 채소 같은 것은 좀 시들어도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거나 영양분이 파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기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최종 소비 날짜를 혼동하게 잘못된 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표기됐다 또는 표기된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안전성 또는 그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나는 정말 채소 한 입도 버리지 않았지만 나는 낭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쁘게 생긴 상품, 작은 것 이런 걸 선택하면서 보이지 않게 무수하게 버리는데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그 구조들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생명의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더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으로 버려지게 만든다거나 또는 그런 못생기거나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잘라 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줄여나간다면 그런 것들은 많이 알아야만 또 내가 선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낭비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실상 여러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음식물들은 지금 70억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구의 어떤 나라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없어서 몇십 리를 걸어가서 한 들통을 가지고 와야만 그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씻을 물이 생기는 그런 나라들. 그 사람들 기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의 가난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나눔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곳에 어떤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 것만 또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겨주는 마음 그리고 전달되게 그리고 때로 내 근처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명절을 기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이 되기 전에 식재료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누가 굶는 사람이 있으랴, 누가 요즘에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실상 저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표시를 내면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에 조금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가면 첫 번째로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예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또는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문해 보면 보통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가면 수녀님 이 집은 가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또 화분도 가꾸고 예쁘게 해놓으면 작은 집이나마 깨끗하고 밝으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면 좀 지저분하고 막 그릇도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극단적인 가난을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그날 먹을 거, 그 주일 먹을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본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날 잘 차려서 먹는다 한들 그 사람이 늘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프지 않으려고 먹을 것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저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 다스릴 수 있는 음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수녀님 골고루 다 먹습니다. 약값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물론 병이 드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는 건강을 지키려고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때로는 일부분의 작은 병들은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허준이나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늘 드시던 것,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땅에서 그 제철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땅에서 제철에 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또 골고루에 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골고루 많이라는 개념이 한 상에 많이 차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많지 않아도 예를 들면 오전에 음식이 별로 없어서 밥하고 된장하고만 먹었다. 그러면은 무기질과 채소가 부족하면 낮에 드시면 돼요. 낮에 밥하고 뭐 채소하고 드시고 과일이 부족하면 저녁에 드셔도 되고 물론 넉넉한 분들은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알려진 것들이 많죠. 그렇게 다 갖추어서 드실 수 없는 분들은 그 끼니에 최선을 다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챙겨서 드셔서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보다 훨씬 영양이 과다라는 개념이 영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 한 가지를 배가 고파서 너무 많이 드시는 그런 경우에 비만도 오고 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비만도 지금은 가난한 이들의 병이 됐어요.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사장님 하면 이렇게 배가 나온 분 이랬는데 요즘 사장님들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탄수화물들을 자꾸 섭취하게 되고 가공식품들, 뭐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그 한두 가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영양도 부족하고 또 비만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골고루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제철에 가능하면 그렇게 먹겠다라고 우리가 알고 또 이웃에게도 또 식구들에게도 자꾸 알리고 뭐 알린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식사를 담당하는 주부 요즘에 그 주부가 엄마이든 아빠이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식품을 준비하는 것 그것들이 식구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땅의 먹거리들도 지켜나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내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건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함께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먹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평화를 이루는 일이 쉬우면 벌써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겠죠. 평화를 이루는 일은 또 한 명, 또 어느 나라 하나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세계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소망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어떤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 어떤 소수만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해도 그 폭력,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삶에서부터 식품에서부터
우리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식이 밥인 것처럼 주로 된 우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음식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은 곁들여서 부식처럼 또는 간식처럼 주와 부가 잘 나누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또 평화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김치, 올리브유, 요거트, 렌틸콩, 나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것이 굉장히 많아요. 김치도 있고요. 요거트는 김치에 이미 우리 김치 유산균을 잘 드시면 요거트는 안 드셔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우리 땅에 없어요. 그리고 렌틸콩, 이런 콩도 조금 다르지만 우리 땅에는 이제 메주콩이 있고요. 나토는 청국장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식품들이 거의 다 난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우리가 마땅할 만큼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고 실제로 요즘에 한류 열풍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한류가 음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택합니다. 우리만 김치를 즐기는 게 아니라 김치를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동양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전 세계의 건강식품 중에 거의 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것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좀 해롭다고는 하는데 산약초로 이렇게 발효 효소를 만든다면 설탕이 약초나 또는 과일, 채소들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발효가 되면은 이거는 어떤 식품보다 월등한 발효 효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 효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발효 효소를 잘 적당히 섭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 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또 소화 이런 작용들을 많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효소는 이제 설탕으로 발효할 경우에는 당분을 이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양을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나 식초, 소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 현대의 그런 여러 가지 농약이나 뭐 식품들을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잘 섭취를 하는데 다시 정화하는 방법 또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먹는 것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입니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나눔에도 뭔가가 좀 남겨서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갑자기 줄이는 건 안 되고요. 조금만.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늘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할 때도 쌀을 한 숟가락씩 덜어놨었죠. 그리고 밥을 해서도 옆에 집을 나간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한 그릇 뒀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줬던 지혜, 이런 지혜들을 잘 활용한다면 나 자신, 우리 식구, 내가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남겨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매일 만나는 것일 때 우리가 식사 전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게 온 음식들은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음식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그 선택할 때 요즘에는 그 마트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동물 복지,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음식, 그 축산물이나 뭐 그런 가금류, 알 이런 종류에서도 이거는 그 동물 복지를 실천한 그런 음식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던데, 가능하면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동물들이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간 그런 경우가 식품이 되어서도 내게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받아서 살다가 간 동물들도 기왕이면 자기가 허락된 삶만큼은 공장처럼 또는 밀집된 곳에서 그렇게 사육되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동물 복지가 실천된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육식을 조금 줄이는 것, 나아가서는 조금 적게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 나눔을 위한 준비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모두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이런 연대의 힘, 그리고 이런 알아가는 것들을 요즘에는 이런 지식들을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거나 또 애써 찾아야 할 필요도 없이 많은 지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들면 건강한 먹거리, 이렇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찾아보면 뭐 지금 제철 음식, 또 뭐 우리 지역의 제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만 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도 잘 활용해서 찾으면 되고, 조금 중년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릴 적 어른들에게 받았던 지혜, 그런 선택의 방법, 이런 것들, 예전의 삶을, 그게 단지 추억의 음식이거나 내가 추억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 나가는 삶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생활에서 매일매일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전기도, 식사 후기도 정성껏 드리시고, 이 기도를 하느님께로부터 온 음식이라고 생각할 때 밥투정이거나 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성껏 기도를 한 다음에 먹는다면, 모르겠습니다. 밥투정이 약간 자신도 모르게 습관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또 그 음식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특히 오늘 다시 오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접하고 해나가고, 또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먹거리들을 좀 더 소중하게 알아보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우리 농민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대농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소농들,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가치들을, 그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땅을 지키는 그 마음들이 바로 그 하느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농부님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음식들을 귀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음식을 대한다면
또 먹거리들을 본다면 그 전에 보던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먹거리, 우리 농산물, 우리 주식인 쌀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그 훨씬 더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또 생각 없이 선택하던 다른 나라 음식 또 그냥 간식으로 간단하게 때우던 식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의 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대라는 것은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민, 어민, 그 산에서 일하는 분들 또 농업, 공업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직종이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먹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우리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더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어류, 또 농산물, 또 임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지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내가 주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그 방식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때때로 저도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좀 저렴한 걸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먹을거리라는 것은 이 생산돼서 이 소비자에게 오고 나면은 이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냉장고나 냉동고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좁아서 보관하다가 또 나눌 시기를 놓쳐서 그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저도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프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소비할 때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소비할 때 내가 이 음식이 왜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또 잘 생각해서 구입해야 되고 제때제때 구입해야 되고 구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그런 농산물, 수산물들을 기르고 또 수확하고 유통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먹을거리 하나가 내 식탁 한 접시에 올라오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 사람들만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주신 땅과 햇볕과 바람, 공기 또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 이런 기후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음식 밥 한 공기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또 하느님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실상 밥 한 끼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한 끼만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대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밥에 대해서 또는 내가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룬다면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 또 식사는 같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먹을 것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식구들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낯선 사람들하고도 먹게 되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먹게 되고 하면은 저절로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먹을거리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대하고 기도하면서 정성껏 먹는 사람 옆에서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은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더구나 내가 이 밥을 만약에 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그 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그렇지만 지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하고 만들고 또 나누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상 그 낯선 곳에서 또 여행을 하면서 정성껏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때때로 옆에 사람도 같이 긴장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는 경우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식사 때가 돼서 같이 먹는데 모르겠어요. 옆에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못하고 기다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전하는, 또 하느님을 내 몸에 성호경을 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선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 음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성껏 내가 이 음식을 귀하게 대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영육으로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고, 또 그 내가 기도하고 먹는 그 음식과 더불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그냥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뭐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이렇게 만약에 몰라도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호경을 긋고 식사를 하면 성당 다니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식사를 귀중하게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게도 이웃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로 성모성과 영광성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